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힙합이었던 투팍조차도 이스트코스트 출신 래퍼들을 싸그리 디스했지만 이들은 건드리지 않았죠. 살벌한 갱 출신의 9명의 우직한 흑인들이 우르르 떼지어 다니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멤버들 9명 모두 랩 실력이 뛰어나서 각자의 솔로 앨범들까지 명반으로 평가받으면서 힙합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현재 힙합씬에서는 친한 래퍼들이 모여 크루를 만드는 건 당연할 정도로 흔한 일이죠. 힙합씬의 크루 문화를 큰 영향을 끼친 것도 바로 이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의 맥아티스트, 바로 이스트코스트 힙합의 전설의 클랜, 우탱 클랜입니다. 우탱 클랜은 뉴욕에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스탠튼 아일랜드는 뉴욕에서도 30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뉴욕에서도 잊혀진 곳이라고 하는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우탱 클랜은 어떻게 만방의 자신들의 존재를 떨칠 수 있었을까요? 우탱 클랜은 어렸을 때부터 모두 얽히고 설켜있던 사이였는데 이 모든 시작은 리더 르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갱단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이 와중에도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1984년 사촌 즈자와 올더리 바스타드와 함께 올인 투게더 나우라는 그룹을 결성합니다. 1년 뒤 르자는 랩콘, 고스트페이스 킬러, 유갓, 인스펙터 댄, 메서드맨 등 후에 우탱 클랜 멤버가 되는 래퍼들을 모아 DMD 파스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르자는 프린스 라킴이라는 랩네임으로 터미보이 레코드와 계약하여 EP를 하나 발매하지만 잘 안되어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1992년 르자는 오하이오에서 총격전에 연루, 살인미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음악 인생에 위기가 오지만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죠. 르자는 인생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를 겪었고 이제 갱단 생활과 작별을 고하고 음악에 집중하기로 결심, 프린스 라킴에서 새로운 랩네임을 르자로 정하고 과거에 함께 랩을 했던 친구들을 모아 새로운 그룹을 하나 결성합니다. 그 그룹이 바로 우탱 클랜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탱 클랜이라는 이름은 중국 무협영화 소림 영무당에 나오는 무당파에서 따왔어요. 우탱 클랜은 중국 쿵푸 영화의 동양 철학, 이슬람에서 영향을 받은 흑인 민족주의, 코믹북 등에서 소재를 가져와 이들의 음악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르자는 평소에 중국 무협 영화를 즐겨봤고 이 취향을 반영한 것이 우탱 클랜만의 개성 있는 요소가 되었죠. 게다가 우탱 멤버들 랩네임도 중국 쿵푸 영화에서 많이 따왔죠. 고스트페이스 킬러는 중국 쿵푸 영화 쌍마 연환의 악당 이름에서, 올더리 바스타드는 중국 영화 일로 일소 근정의 영어 제목, 메서드맨은 중국 영화 소자명대의 영어 제목에서 따왔고 마스터킬러는 영화 소림 36방 영어 제목에서 따왔죠. 르자의 주도로 9명의 랩 고수들이 모인 우탱 클랜. 이들은 1993년 프로테키아 넥이라는 싱글을 발표하면서 우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훅이 없었지만 8명의 각기 다른 개성있는 날것의 랩이 담겨져 있는 이 노래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메이저 레이블들이 우탱 클랜과의 계약에 눈독을 들이죠. 하지만 이들과 계약하려면 이들의 큰 야심이 담겨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룹 활동은 해당 레이블에서 하지만 솔로 활동은 각기 레이블과 계약을 해도 된다는 조건을 걸었죠. 우탱이 힙합씬을 재건해 모든 레이블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소니뮤직 소속인 메이저 레이블 라우드 레코드와 계약해 1993년 이들의 데뷔 앨범이자 전설의 힙합 앨범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깔끔한 사운드의 메인스트림 음악과는 달리 소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투박하죠. 이건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르자가 총괄 프로듀싱한 이 앨범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담겨진 특유의 지저분하고 투박한 사운드는 도리어 우탱의 개성으로 인정받아 힙합 프로덕션에 큰 영향을 끼치죠. 게다가 우탱의 컨셉인 중국 쿵푸 영화에서 여러가지 효과음을 따와 이 앨범의 개성을 더해줍니다. 특히 분노와 공격적인 힙합을 선보이는 하드코어 힙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9명의 래퍼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이지만 유머러스하고 거친 랩 또한 이 앨범을 돋보이는 요소죠.
예산이 없어서 작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거구 래퍼들이 우르르 들어와 엄청 복잡했다고 하네요. 르자는 어떤 비트에 누가 랩을 할지 정하기 위해 랩 배틀을 시켜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죠. 90년대 초반 웨스트 코스트의 G펑크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이스트 코스트 힙합씬은 우탱 클랜으로 자존심을 지키게 되죠.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는 현재까지 힙합씬에 큰 영향을 끼치며 힙합 클래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liches doing duets with Ray and A happens to make my day. That bad's a score.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라는 클래식을 내면서 힙합씬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방에 내세운 우탱 클랜. 우탱 멤버들은 각자 다른 레이블과 계약해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줄줄이 발매된 우탱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은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 못지않은 엄청난 명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 활동은 우탱의 리더 르자였습니다. 프린스폴, 프루칸, 포에틱과 함께 그레이브 디거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6 Feet Deep이라는 앨범을 내 호러코어 힙합이라는 서브 장르에 큰 영향을 끼치죠. 두 번째 솔로 활동은 우탱에서 가장 엔터테인먼트적인 활동으로 유명한 멤버 메서드맨의 타이칼이었습니다. 메서드맨은 타이칼 이 앨범으로 그래미상까지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죠. 그 다음 주자는 우탱의 가장 사고뭉치이자 도라이 멤버 올더리 바스타드의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버전이었습니다. ODB는 그 우탱 안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특이한 랩 스타일을 선보이는 래퍼죠. 술에 취해 랩을 하는 듯한 그의 독특한 스타일의 랩이 담긴 이 앨범은 현재도 힙합 클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솔로 앨범은 묵직하고 댐핑 있는 랩을 구사하는 레컨의 Only Built for 쿠간 릭스였습니다. 레컨의 이 앨범은 고스트페이스 킬러를 객원 래퍼로 두어 마피아 컨셉으로 한 한편의 영화 같은 마피오소 랩을 선보이며 힙합 클래식으로 역시 남아있는 앨범이죠. AKs black bust back like 70 max or more like streets snowing my steez black I'm shooting downtown I'm rocking hats and your wig is all intact who's that queen. 그리고 우탱 클랜의 천재 래퍼 지니어스 지자의 레이커드 스워즈를 통해 지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워드 플레잉으로 힙합 클래식을 만들어냈죠. That with the MCs came to live out the name. Antica two, the lights, gunshots, shatter first floor window panes, shells hit the ground and blood. 다음은 현재까지도 기복 없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고스트페이스 킬러의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기존 우탱에서 낸 앨범들과는 달리 부드럽고 정돈된 사운드를 선보이며 클래식 앨범을 내 우탱의 상승세에 더욱 불을 붙이죠. Dwelling in the past, flashbacks when I was young. Whoever thought I'd have a baby girl and 3 sons? Forever shit like pissing out the window on turnpikes, robbing niggas for leverage like swiping on dirt bike.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부터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까지 내는 앨범마다 족족 클래식으로 만드는 우탱 클랜. 이들이 힙합 음악계에 끼친 영향력과 상승세는 멈출 수가 없었고 정말로 음악계를 장악하는 듯했죠. 그리고 데뷔 앨범보다 더 좋은 환경과 늘어난 예산으로 준비한 우탱 클랜의 두 번째 앨범 우탱 포에버가 발매가 됩니다. 무려 더블 앨범으로 말이죠. 가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 운동에 영향을 끼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흑인 우월주의를 랩으로 설파하는 5 퍼스트 네이션의 영향을 받아 의식의 흐름을 따라 가사를 썼다고 하죠.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 더욱 깊이 있게 험난한 개토의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선보입니다. 게다가 르자 또한 프로덕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기존에 하던 쿵푸 영화 샘플을 넣는 건 기본이고 소울 음악을 잘라 피치를 올리거나 BPM을 높이는 칩먼크 스타일을 개척해 후에 카니에 웨스트나 저스트 블레이즈 같은 프로듀서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탱의 전성기 때 나온 두 번째 앨범 우탱 포에버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데뷔 앨범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죠.
우탱 포에버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우탱 클랜. 르자의 의욕이 너무 과했을까요? 우탱 클랜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 우팸까지 만들어 우탱 클랜의 계열 래퍼들의 앨범들을 우탱이라는 이름으로 앨범들을 공장장처럼 찍어냅니다. 킬라 프리스트부터 선스 오브 맨, 킬라미, GPU, 우 신디케이트, 게다가 우탱 킬라비스 더 스웜이라는 우팸 컴필레이션 앨범까지 찍어내죠. 게다가 우탱의 이름을 건 비디오 게임, 의류 브랜드까지 연이어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탱 클랜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까지 연이어 발표하는데 아쉽게도 고스트 페이스트 킬라를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그리고 2000년 11월 우탱 클랜은 다시 뭉쳐 세 번째 앨범 더 W를 발매합니다. 더 W는 엔터 더 우탱 36 챔버스 시절로 돌아가 거칠고 투박한 사운드를 선보이면서 화려한 피처링진으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탱의 사고뭉치 올더리 바스타드는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여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 교도소 전화로 녹음을 했다고 하죠. Elbow grease and elbow room. Baby, play me, baby, fall down, go boom. Party people gather.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네 번째 앨범 아이언 플래그가 발매되는데요. 올더리 바스타드는 교도소에 수감되느라 앨범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탱 클랜의 정식 멤버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케파도나도 이 앨범에 빠져 있었죠. 정식 멤버로 인정될랑 말랑 할 때 케파도나의 매니저가 경찰 뿌락질하는 게 밝혀져 아이언 플래그 이 앨범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케파도나는 후에 우탱 클랜이 한풀 꺾이고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죠. 아이언 플래그는 르자의 프로듀싱뿐만 아니라 우팸 일원인 트루마스터와 매스매틱스의 프로듀싱도 적극 기용하여 이전에 둔탁한 분배 사운드와는 달리 소울과 펑크를 샘플링하여 음악적 변화를 꾀하였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90년대 힙합 씬을 장악했던 우탱 클랜,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음악계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우탱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르자와 다른 멤버들까지 불화가 있었죠. 멤버들 모두 솔로 활동을 하였지만 고스트페이스 킬러 말고는 그렇게 큰 두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2004년 우탱 클랜의 사고뭉치 올더리 바스타드는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하게 되죠. Snowy night, Queens Basin, a raisin in the sun was amazing. The joint on The pain still has me sinking all over my heart. Try and be no D-boy. I love music, I'm a B-boy. Are you the undercover or the decoy? Keeping the streets locked. I'm calling all G's from each block. From each block. 일곱 번째 앨범 Once Upon a Time in 샤올리는 희한하게 오로지 한 장으로만 발매돼서 미술품처럼 경매로만 파는 특이한 방식으로 공개되었죠. 이 앨범은 2103년까지 대중들에게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르자는 스트리밍과 불법 복제로 인해 음악의 가치가 낮아졌다며 음악이 미술처럼 예술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앨범을 공개했다고 하죠. 이 앨범은 수백만 달러의 낙찰, 여기저기 떠돌다가 NFT 관련 플랫폼 플레저다오가 구매하여 이 앨범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탱 클랜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90년대 우탱 클랜 이들이 힙합 음악에 이뤄놓은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들에 대한 리스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obody else is. Yeah, this shit belong to nobody, it's yours. No. Wu-Tang forever. Who rhyme better? We too clever. The boom bap's back harder than ever. 박자를 타고 등장해. 난 이런 16마디 너 달리 금방.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드러내며 현재 힙합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우탱 클랜. 그들이 힙합에 끼친 영향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탱이여 영원하라. 우탱 포에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뮤직 메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뮤직 메카